일론 머스크가 올해 1월 달에 AI 데이터 센터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전력이 부족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면서 전력 관련된 주들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전력 전선 관련된 주들의 전력 공급처는 어딜까요? 당연히 원전이라든지 수소 또는 태양광, 풍력일 거예요. 원전주들이 최근에 또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전을 말고 대체할 만한 종목도 뭐 있냐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태양광이나 수소, 풍력이 있겠죠. 5월 23일 목요일 기준으로 태양광 에너지 관련된 주인 그리고 풍력 관련된 주인 두 종목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배경이 진짜 좋은데 네. 어디예요? 여기는 제가 5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카페 겸 술집인데요. 낮에는 이렇게 수제 베이커리를 직접 드실 수 있고 저녁에는 파티가 열리는 술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으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카페 방문하시면은 제가 휘낭시에 2,000원짜리 하나씩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저번에 종목을 추천해 주셨잖아요. 지금 어떻게 좀 됐는지 좀 지난번에는 2024년 5월 10일 금요일에 추천을 했었고 비전표로 관련된 주인 뉴플렉스하고 미용기계 제이시스 메디칼을 추천했었고 뉴플렉스 같은 경우는 추천 가격에서는 한 3% 정도 지금 하락한 상태고 제이시스 메디칼은 한 23%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뉴플렉스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비전프로 출시 기대감과 함께 약 한 3배 정도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보합을 거치면서 굉장히 지지를 상당히 견고하게 하고 있어서 제가 선정을 했었고 선정일인 5월 10일 이후에는 소폭 하락은 하긴 했지만 뭐 거래량 없는 하락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약 3% 정도 모든 이동평균선에 위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정배열 초입에 있는 지난번 선정일인 5월 10일보다는 오히려 오늘이 다리적으로는 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6월 10일에 애플의 CEO가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AI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고 애플의 비전 프로가 6월 출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테마주라고 제가 그 당시에 설명을 드렸었고 테마주기 때문에 순환매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돌면서 좀 갑자기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제 자동 매도 스탑로스 기능을 걸어놔서 목표가를 설정해서 매도를 걸어놓으면은 장중에 급등을 하더라도 그런 종목들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미용기기 섹터는 사실 제가 3월 달부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던 섹터고 어제 올라간 쇼츠 영상에서도 미용기기 섹터인 클래시스와 비오를 제가 이제 4월 달 초에 언급한 영상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30% 가까이 올랐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제이시스 메디칼도 미용기기 섹터에서는 워낙 이제 유명한 종목인데 선정일었던 5월 10일에 시가가 1,820원이었고 최고가가 5월 21일에 12,930원이기 때문에 약 한 23% 정도 급등을 했고요. 재무제표를 보셔도 지금 22년도에 1,165억 원, 23년도에 1,430억 원, 24년도에 1,874억 원 전체적으로 3년 연속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340억 원, 363억 원, 536억 원 3년 연속 증가하고 있고 여전히 좋은 위치로 정고점까지는 뭐 상당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여유있게 매수하셔도 충분히 괜찮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은 한 뉴플렉스는 매수 가격보다는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충분히 괜찮은 위치고 제이시스 메디칼은 추천일인 5월 10일 대비해서는 한 23% 정도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금씩 매도를 하면서 정리할 추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추천해 주신 종목으로 네. 좀 수익을 냈어요. 네. 진짜 감사드려요. 두산 피어셀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아요. 네. 오늘도 오르고 있어요. 오늘도 장중에 8%까지 급등을 했었고 저희 매수 매도방에 그래서 유니드에서 제가 두산 피어셀로 대체했다는 말을 5월 20일 월요일에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조금 하락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해서 제가 두산 피어셀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올해 21년 매출 영업이익을 회복하는 반면에 주가는 21년도에 3분의 1 가격 정도 수준이라서 걱정 없는 주가 수준이다. 그러고 나서 5월 22일인 어제 12% 급등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총 21% 정도 그래서 이제 오히려 나중에 20% 정도 됐을 때는 제가 추격 매수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과 같은 경우도 물론 장초엔 좀 밀렸지만 시가를 회복을 하면서 장중에 8%까지 급등을 하고 나서 굉장히 매물대가 사실 2년 동안 많이 쌓여서 많은 구간이에요. 두산피어셀을 제가 선정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미국에 있는 수소 관련된 주들이 모두 다 최근에 급등을 시작했다는 것들이고요. 여기 미국에 있는 ETF 상품을 봐도 2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드디어 이번에 200일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추세를 보고서 저는 한국의 그래도 수소주들 중에서는 가장 대표주인 두산피어셀을 선정을 했었고 제가 매수 매도방을 운영하면서 일반적인 리딩방과 분명히 다르다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이런 식으로 제가 종목 선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는 대부분 다 실적주로만 선정을 합니다. 뭐 실적주들은 사실은 분할 매수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오히려 마음 편안하게 가져가다가 스윙으로 끌고 가다가 수익 내기 좋은 종목들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중에 있는 리딩방과는 분명히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사투자자 문화 신고를 하고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13일 기준으로 네. 기준으로 어떤 종목을 사면 되는지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좀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올해 1월 달에 AI 데이터 센터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전력이 부족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면서 전력 관련된 주들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재령전기 같은 경우는 거의 3배 가까이 올랐고, 제가 추천했었던 대한전선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대부분 다 2배 이상은 올랐거든요. 사실은 전력전선 주들이 그동안은 굉장히 소외를 받던 종목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일론 머스크의 발언, 그리고 AI라는 시대적 화두가 결합을 하면서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냈었고, 그럼 전력전선 관련된 주들의 전력 공급처는 어딜까요? 당연히 원전이라든지 수소 또는 태양광, 풍력일 거예요. 대체에너지 관련된 주들도 순환매를 돌면서 상승할 것이란 말씀을 계속 드려왔고, 그런 것들과 이제 발맞춰서 원전주들이 최근에 또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진엔텍이라든지 G2파워라든지 보성파워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모두 다 한 30%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원전을 말고 대체할 만한 종목도 뭐 있냐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태양광이나 수소, 풍력이 있겠죠.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이 21년도에 당선됐을 때 풍력과 태양광이 엄청난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런 움직임 하나, 그리고 지금 AI 센터에 대한 전력 부족에 대한 이슈 하나, 이 두 가지 섹터 때문에 오늘은 대체에너지 관련된 주 2개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오늘과 같은 경우는 태양광 섹터에서 이제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매수매도방에서도 한 2주 전 정도에 선정을 했었던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상한가가 나왔고, SDN이나 이런 종목도 좀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하나솔루션이 일단 태양광 섹터에서는 대표주고요. 가장 시총이 크죠. 5조 5천억짜리 대형주가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2020년 1월에 73,000원 최고점을 찍었었고요. 그 당시에 한 3배 정도, 3달 동안 3배 정도 이제 급등하는 굉장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러고 나서는 실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해서 최근에는 2024년 4월 26일에 심지어 23,000원까지 거의 마이너스 한 60%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AI 센터의 전력 부족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미국에서도 그 퍼스트 솔라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4월 말부터는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종목을 선정했었고,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바닥 대비해서 현재 한 25% 정도 오른 모습입니다. 태양광 섹터가 재생에너지 중에서는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기술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테마주인 SDN 또는 대명에너지,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늘 이미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좀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 태양광과 풍력 사업을 모두 하는 기업이고요. 매출액은 22년도에 880억 원, 23년도에 616억 원, 24년도 추정치가 1020억 원, 순이익은 22년도에 268억 원, 23년도에는 61억 원, 24년도에는 130억 원. 3년 연속 증가하는 우리 실적주의 기준에는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23년도 대비해서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약 2배 정도 올라가는 그런 괜찮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어쨌든 고점 대비해서 마찬가지로 약 한 50% 정도 하락한 이후에 현재 반등을 하고 있는, 또 오늘자로 200일선을 돌파한 대명에너지를 좀 태양광 섹터에선 하나 고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풍력 섹터인데, 풍력에서는 가장 유명한 종목은 CS 윈드라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종목 정보에 보시면 2조 2천억짜리 중형주입니다. 보시면 21년도에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10만 8천원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4만원대 후반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200일선을 터치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200일선 최소한 돌파 직전까지는 시세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저도 현재는 매수를 해서 보유 중입니다. 투자자 수급 동향으로 봐도 외국인 매수세가 좀 증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어제 부각받은 수소, 그리고 오늘 부각받은 태양광과 함께 풍력까지도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풍력의 CS 윈드를, 그래서 풍력 섹터에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은 5월 23일 목요일 기준으로 태양광 에너지 관련된 주인 대명에너지, 그리고 풍력 관련된 주인 CS 윈드 두 종목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식들을 언제 사면 좋을까요? 언제 사는지는 사실 제 방송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은 바닥 대비해서 이제 거래량이 늘고 시세가 나오기 시작한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언제 사느냐 보다는 언제 파느냐에서 사실 많이 수익률이 좀 차이가 날 것 같고요. 내가 이제 산 가격에서 뭐 5%든 10%든 하락하게 되면은 좀 분할 매수를 한다라는 원칙을 세워서 처음부터 욕심 부려서 많이 사지 말고 어느 정도 소액으로 접근을 해서 본인이 충분히 공부가 되면은 그때부터 좀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취하면 좋겠고, 지금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 오늘자로 200일선을 돌파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200일선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에서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200일선 위에서 끝나게 된다면은 그럼 뭐 내일이든 모레든 횡보하는 것을 확인하고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200일선이 깨지게 된다면 그때는 당연히 비중을 줄이거나 정리를 하거나 그런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CS 윈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과대낙폭 이후에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물론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이 막 상한가를 간다거나 급등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적다고 보고 있고, 오늘 21선을 돌파하면서 약 한 10% 정도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5일
5일선, 21선, 61선 위에서 종가 마무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목표가는 200일선이 있는 56,000원대 정도, 그 정도 목표가로 해서 대응을 하시면은 5%에서 10% 정도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월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잖아요. 네네. 주식 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4월 초에 힘든 하락세를 벗어나서 4월 초 이때쯤이었죠. 이때쯤에 이제 빠르게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고 나서 지수가 거의 한 7% 정도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61선과 121선을 지수가 올라서게 된다면은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지점이 딱 올라선 지점이 4월 26일부터였습니다. 그래서 4월 26일부터 현재까지 거의 한 달 동안은 상승세, 횡보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시장 상황은 좀 안정적이다. 그래도 외국인도 3일을 팔았었지만 다시 22일, 23일 이틀 연속 매수를 하면서 시장 상황은 좀 안정적으로 보고 있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연일 좀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한국 증시는 아무래도 굉장히 못 오른 측면이 좀 있거든요. 반도체처럼 어느 정도 시세가 꺾인 종목들을 매수하기보다는 이런 주도주를 대체할 수 있는 실적 기반의 과대낙폭인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를 해 나간다면은 지난 4월 달에 제가 추천한 화장품주나 미용기기처럼 이런 재생에너지 쪽에서도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좀 바로바로 알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식 아티스트 방송에서도 드디어 멤버십 서비스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가장 높은 등급인 젊은 부자들 등급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14기 강의를 즉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7시간 강의이기 때문에 시수 제재차의 원리를 이해하시고 또 매수매도방에 들어오시게 된다면은 좀 안정적인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부자의 길 등급인 수익 종목 방송, 그다음에 응원해요 등급인 매월 재테크 강의, 매월 재테크 강의 때도 주식에 대한 얘기를 1시간 정도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들으신다면 올바른 투자 습관을 충분히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 있으면 고정 댓글에 있는 멤버십 관련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